X라인 명령어를 보시면은요, X라인 명령어를 보시면 여기 바이섹트 있죠. 옵셋은 쓸 필요 없습니다. 명령어가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쓸 필요는 없고, 바로 요거요. 2등분선입니다. 얘가 2등분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무작위로 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라인, 제가 이렇게 무작위로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요. 이제 우리가 손으로 작도하는 방법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요. 여기를 2등분하는 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X라인 명령어 말고 이걸 어떻게 하면 2등분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 한번 따져보죠. 여기는 X라인 없이 그릴 거고, 여기는 X라인을 가지고 그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X라인 없이 2등분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건 많이 쉬워요. 서클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여기 중간점 있죠. 여기가 2등분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다 똑같은 거리죠. 그죠? 원을 그리면 이게 다 똑같은 거리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똑같은 거리예요. 그 중에 중간점이 2등분선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러면 X라인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X라인. 자, 2등분선. 그 다음 원점 한번 클릭하고요. 그 다음 시작점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두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자, 2등분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렉탱글하고 폴리곤이요. 요 렉탱글하고 폴리곤은 폴리라인의 일종입니다. 둘 다 렉탱글하고 폴리곤하고 요거 둘 다 폴리라인의 일종입니다. 요 폴리라인이라고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선의 하나입니다. 폴리라는 뜻은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라는 뜻입니다. 분자와 분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인과 라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의 첫 번째 특징은 선이 전부 한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폴리선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선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폴리선의 특징은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의 두께, 선의 굵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도로에 나가면 도로의 굵기라고 이야기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도로 폭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 선의 폭입니다. 굵기나 두께는 다른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렉탱글과 폴리곤은 폴리라인의 일종이며, 폴리란 뜻은 선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고, 결론은 폴리라인은 선과 선이 유기적으로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라인의 특징은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mm, 2mm 이런 식으로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렉탱글부터 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자,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좌우 상관없습니다.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으시면 돼요.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을 그렸어요. 근데 대각선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로 세로죠. 이거 상대좌표입니다. 유일하게 상대좌표 쓰는 거예요. 요 명령어가 유일하게 상대좌표 씁니다. 자,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에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좌하단 클릭하고 플러스 100 플러스 100이죠. 근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죠. 자, 이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이죠. 이렇게 가면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죠. 어떤 게 편한가요? 계산하기가.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가야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가겠죠. 자, 다 봅니다. 골뱅이 100, 100 좌하단에서 우상단. 자, 우상단에서 좌하단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자, 우상단에서 좌상단에서 우하단 100, 마이너스 100. 우하단에서 좌상단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자, 어떤가요? 잘 그려지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사각형을 언제 쓸까요? 도면 테두리요. 도면 테두리. 렉탱글 좌하단 클릭 골뱅이 420,297 A3 사이즈죠. 도면 테두리입니다. 그 다음에 옵셋 10mm 안쪽으로 이렇게 테두리 선이 들어갑니다. 자, 테두리 선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자, 도면 테두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도면선이고 얘가 테두리 선이죠. 테두리 선은 아주 굵은 선입니다. 아주 굵은 선이요. 1mm짜리 아주 굵은 선이요. 자, 제가 폴리선은 두께를 그러니까 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이렇게 속성창이 뜹니다. 속성창이 떠요. 확대해 놓고 봅시다. 자,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얘에 대한 컬러나 라인 타입, 레이어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시작 XY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글로벌 위드요. 이 값이 선의 폭입니다. 선이 두꺼워진 거 보이시나요? 1mm. 좀 더 두껍게 10mm. 굵어진 거 보이시나요? 글로벌 위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스타트 위드하고 엔드 위드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이게 도면 테두리선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쪽 선은 아주 굵은 선, 바깥쪽 선은 그냥 가는 선.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여기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위드요. 애초에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10mm. 굵은 선 그려지나요? 자, 위드 0mm. 자, 한번 그려보시죠. 다시 볼까요? 렉탱글에 보시면은요, 여기 티크니스가 있습니다. 얘가 두께예요. 얘가 두께인데 우리는 안 써요. 이 티크니스는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자, 보시죠. 티크니스를 줬습니다. 제가 50mm를 티크니스로 줬어요. 표시 나는 거 보이시나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얘를 3차원으로 돌리면 이렇게 티크니스가 올라가요. 다시 말해서 두께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Z축 방향의 두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써요. Z축으로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렉탱글에 있는 이 티크니스를 안 써요. 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딱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엘리베이션도 역시 우리가 쓸 일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엘리베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고도란 뜻입니다. 고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Z축의 높이요. 근데
이 엘리베이션이란 단어를 명사화시키면 엘리베이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잖아요. 뭐가 바뀐 거예요? Z축이 바뀐 거죠. 고도가 바뀐 겁니다. 자, 제가 렉탱글을 여기다 써보죠. 렉탱글 엘리베이션 100mm, Z축으로 100mm를 준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별 이상 없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3차원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100mm 올라간 상태에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차이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시면 돼요. 엘리베이션과 티크니스는 쓸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CAD 3D를 설명할 겁니다. 근데 그때도 쓸 일은 없어요. 안 쓸 겁니다. 자, 엘리베이션 다시 0으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여기 챔퍼와 필렛입니다. 이 챔퍼와 필렛은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어가 있는데 그게 뚝 떨어져서 여기 들어간 겁니다. 이런 명령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필렛 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못깎기입니다. 그리고 단축키 F, 챔퍼 얘는 못따기입니다. 챔퍼가 단축키가 세 글자예요. 그래서 챔퍼를 안 쓰고 필렛을 많이 씁니다. 물론 챔퍼를 써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챔퍼를 씁니다. 필렛과 챔퍼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트림 익스텐드처럼 필렛과 챔퍼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명령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필렛이란 얘기는 못깎기란 뜻이고 챔퍼는 못따기입니다. 말이 되게 생소하죠. 저도 못깎기, 못따기 들었을 땐 굉장히 생소했었습니다. 이 필렛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기란 뜻이에요. 쭉 서술형으로 푸른 겁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사선으로 따내기 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앞에 모자는 모서리란 뜻이에요. 깎기란 얘기는 동글동글하게 깎는다는 뜻이에요. 따기는 따낸다는 뜻이에요. 뚝 떼어낸다는 뜻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못따기를 못떼기라고 불렀어요. 사투리를 쓰셔가지고 저는 못따기인지 몰랐어요. 못떼기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투리더라고요. 자, 그럼 얘네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 여기 코너 구석 한번 보세요. 여기 구석이 어떤가요?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죠. 모니터 요 앞부분. 그죠? 얘가 필렛이에요. 이게 필렛입니다. 모니터를 이렇게 쓱 만져보면 다 모서리 부분이 다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을 겁니다. 못깎기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못따기는 어딨냐면 여러분들 1층 현관문에 보시면 그 문이 못따기 처리되어 있습니다. 강화유리죠. 강화유리는 동글동글하게 깎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딱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못따기를 써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플라스틱 제품들 있죠. 그런 건 전부 다 못깎기를 씁니다. 그러면 못깎기나 못따기는 왜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치지 말라고. 이게 기계 제품 쪽에서 썼던 건데 기계 부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끝단 부분이 그러니까 장갑 같은 거 없으면 그냥 베어요. 손이 깊숙이 베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 꼬매러 가야 돼요. 근데 못깎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치지 않겠죠. 그죠? 이런 코너링 부분들, 이런 코너 부분들, 구석 부분들은 전부 다 못깎기를 하던가 못따기를 해서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는 이런 모든 제품들은 다 못깎기나 못따기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받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보시죠. 선을 총 3가지로 그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간 거고, 두 번째는 딱 맞는 거, 모서리가 딱 맞는 거, 세 번째는 아예 모서리가 모자라요. 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총 3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교차해서 지나간 거, 딱 맞는 거, 아예 모자른 거.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필렛은 반지름이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시죠. 필렛 그러면 여기 세팅 모드 이꼴 트림으로 되어 있죠. 자르기 모드이고 라디어스 이꼴 0으로 되어 있네요. 반지름 들어갑니다. 언도 취소하기, 폴리선 필렛하기, 반지름, 자르기 모드 여러 번 쓰기. 자, 라디어스 누릅니다. 저는 반지름을 20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lect First Object, 필렛할 첫 번째 객체요. 첫 번째 객체 클릭. Second Object, 자, 라운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중요한 건 남는 쪽이에요. 남는 쪽입니다. 어디가 남길 거냐 이거죠. 간혹 필렛 하시면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여기를 남기고 여기를 남길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남길 쪽을 클릭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필렛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해되시나요? 남기는 부분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렛 남기는 쪽을 클릭해 봅니다. 근데 필렛 들어가는데 여기 남는 선들 있죠. 다 어떻게 되나요? 잘라서 정리해 주고 있죠. 그게 트림 모드. 이게 트림 모드. 선 정리까지 싹 해줍니다. 이게 트림 모드. 자, 다시 봅니다. 필렛 반지름 들어가 있죠? 앞전에 썼던 거 있으니까. 자,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역시 싹 정리해 주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번 경우는 어떤가요? 모자르죠? 필렛 선이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넘쳐나는 거는 잘라줘요. 모자르는 건 연장해 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필렛입니다. 필렛을 보시면 여기가 조금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트림 있잖아요. 여기 쭉 들어가서 트림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트림과 노 트림이 있어요. 이번엔 노 트림 할 겁니다. 그 다음 라디어스가 있죠. 라디어스 20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라디어스는 언제 쓸까요? 반지름 값을 바꿀 때 쓰겠죠. 안 바꿀 거면 굳이 라디어스를 누를 필요는 없겠죠. 자, 이번에 이제 클릭해 봅니다. 어떻게 되나요? 선 정리가 전혀 안 일어나고 있죠. 그죠? 자, 노트림으로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필렛을 하는데요. 자, 조건은 트림입니다. 조건은 트림이고, 이번엔 반지름을 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0이니까 라운드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겠죠. 그럼 될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라운드는 안 만들어져요. 얘는 안 만들어집니다. 반지름이 0이니까. 근데 트림 모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짜투리 선을 지워줍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필렛. 자, 반지름 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운드를 안 만들어집니다. 대신에 선 정리는 해줘요. 그러면 얘는 트림 됐죠. 얘는 익스텐드 됐죠. 우리가 쓸 거는 바로 이겁니다. 요 기능을, 그러니까 필렛의 트림 모드의 반지름 0을 응용해서 쓸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 이번엔 노 트림 모드요.
노트림 모드입니다. 트림을 노트림으로 바꿨고 반지름을 0으로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이해되셨나요? 노트림 모드에 반지름 0이면 아무 작업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노트림 모드를 쓰는 건 종종 반지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를 설계를 합니다. 종종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노트림 모드는 딱 여기까지만 써요. 그런데 트림 모드는 어때요? 필렛 트림 모드 반지름 0 이렇게 선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 필렛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만 씁니다. 그죠? 필렛은 한 번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그게 귀찮아요. 여러 번 하고 싶어요. 그게 멀티플입니다. 그게 멀티플이에요. 그러면 필렛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명령어가 안 끝나고 계속해서 필렛을 쓸 수 있습니다. 다 쓰고 나면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이번엔 챔퍼입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끝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이 끝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가 2개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이 거리와 각도입니다. 첫 번째 값은 무조건 거리예요. 무조건 거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값이 거리일 수도 있고 각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값이 거리면 디스턴스 방식, 두 번째 값이 각도이면 앵글 방식, 각도 방식입니다. 챔퍼. 자, 여기 트림 모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르기 모드. 그 다음에 디스턴스 1이 0, 디스턴스 2가 0. 여기 디스턴스 있죠? 거리입니다. 20 엔터. 두 번째 값 20 엔터.
45도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트림 모드니까 선 정리 깨끗하게 해주네요. 늘어나기도 하는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챔퍼. 똑같이 디스턴스가 0입니다. 트림 모드에 디스턴스가 0이에요. 그러면 챔퍼처럼, 아니 필렛처럼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필렛이랑 똑같죠? 다시 또 볼까요? 챔퍼. 자, 이번엔 앵글 방식. 자, 첫 번째 값은 거리 값입니다. 20. 두 번째 여기 보이시죠? 챔퍼 앵글 from the first line. 첫 번째 선에서의 챔퍼 각도 60도. 자, 첫 번째. 그럼 이 끝점에서 20mm 뒤로 물러난 다음에 이렇게 사이 각도로 60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똑같아요. 챔퍼. 여기 트림 있죠? 트림 눌러보면 노 트림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자, 어떤가요? 트림 안 되는 거 보이시죠? 필렛처럼 사선만 이렇게 하나씩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렉탱글을 그려보죠. 렉탱글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두 개 그려보죠. 필렛. 지금 노 트림 모드네요. 자, 트림 모드로 다시 바꿨고요. 반지름 20입니다. 그럼 보통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요. 보통은 이렇게 하나씩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4번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폴리라인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동시에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챔퍼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여러 번 클릭해야 돼요. 여러 번 클릭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폴리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동시에 이렇게 챔퍼링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이요. 렉탱글에 여기 필렛 보이시나요? 필렛이요. 20mm. 그러면 라운드된 사각형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챔퍼요. 앞에 필렛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0이요. 자, 모서리 깎인 사각형 보이시죠? 자, 렉탱글도 한번 해보시죠. 자, 과제물을 하나 그려보죠. 그리기 전에 먼저 레이어로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 보죠. 중심선. 색상은 빨강색. 선 모양은 센터. 저는 요거 쓸 겁니다. ACAD ISO 04 쓸 겁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레이어를 먼저 세팅해 보시죠. 이 과제물은 레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반무한선이요. 자, 레이.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 자, 0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300도. 중심선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안쪽부터 들어갑니다. 반지름 아니네요. 다이아메타 30. 다시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우리 이거 그려봤을 거예요. 그죠? 서클 지름 10mm.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5mm. 자, 나머지 트림. 자, 여기까지 그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엔 이 조그만 원과 이 큰 원입니다.
이건 여기 원과 여기 원 아니고요. 요 작은 원과 큰 원입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잘못하신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탄젠트로 타이핑해서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라인 탄젠트 타이핑하고 다시 탄젠트 타이핑하고. 이거 잘못 그렸네요.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고 나서 5mm 옵셋.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필렛. 자, 필렛 할 때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거, 트림 모드로, 그 다음 반지름 30 클릭해주면 우리 서클 TTR하고 트림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필렛 반지름 4mm. 금방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필렛 반지름 2mm. 원은 필렛 되지 않아요. 원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진 다 끝났네요. 그죠? 트림.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 짜투리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필렛 반지름 0 선, 원. 선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필렛. 마지막까지 계속 필렛을 쓰시면 됩니다. 얘는 호지 원이 아니에요. 얘는 호입니다. 호는 이렇게 필렛 처리가 돼요. 자,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은 이렇게 열십자로 중심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X라인 0도 90도 특성일치, 이렇게 열십자로 중심선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서클 제일 안쪽에 제일 조그만 원이 반지름 9mm. 그 다음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요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라고 했어요. 그죠? 전에 이거 그릴 때 어떻게 했냐면 라인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는 라인을 안 하고 그냥 X라인. 호리젠탈은 수평선, 버티컬은 수직선. 그러니까 버티컬 해서 교차점 클릭. 얘를 옵셋합니다. 옵셋 22mm.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요 두께가 5mm입니다. 그러니까 2.5mm씩 옵셋. 옵셋 2.5mm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자, 특성은 똑같게 다시 맞춰주고요. 근데 우리 예전에 이거 어떻게 했냐면 다 트림했어요. 근데 이제 트림할 필요 없습니다. 필렛. 자, 필렛의 값이 트림 모드고 반지름 0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주면 돼요. 나머지 트림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금방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서클 반지름 19,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65, 이번엔 옵셋이네요. 11, 마지막으로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네, 기본 모습이 완성됩니다. 자, 기본 모습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지름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2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10인 원입니다. 근데 중심선이 수평선에 있죠.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옵셋 10mm. 여기가 중심선인 겁니다. 이렇게요. 서클 교차점에 반지름 10. 딱 교차하는 거 아니 여기 딱 접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나머지는 트림입니다. 트림.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얘가 한 개가 아니고 4개요. 반지름 10mm. 자, 이렇게 4개요. 서클 TTR 여기 접하고 큰원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 서클 TTR 30. 자, 트림. 서클 TTR 트림.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요 중심선에서 30mm 떨어져 있고, 이 중심선에서 20mm 떨어져 있는 여기가 중심점이랍니다. 여기에서 반지름 40짜리를 그리랍니다. 자, 보시죠.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여기 트림, 여기 트림. 자, 그럼 요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서 40이었으니까 이쪽으로 40 되겠네요. 옵셋 40, 20. 40이란다. 다시. 옵셋 30, 20. 서클 반지름 40. 자, 트림으로 끊고요. 자, 이렇게 30이었으니까 이렇게 30이네요. 옵셋 30, 20, 서클 반지름 40. 트림. 자, 이렇게였으니까 이 방향이네요.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자, 트림으로 끊고요.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필렛. 이쪽은 여기 반지름 19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라디어스 19.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반지름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 보면 반지름 5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필렛 반지름 5. 자, 다 끝났네요. 완성시켜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먼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체크하시면 돼요. 자, X라인 0도 90도. 자,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자, 요렇게 사선으로 원이 있죠. 그죠? 사선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28도랍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어디인 거예요? 여기가 0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가 필요한데 여기가 28도랍니다. 그러니까
90도에서 28도를 빼는 거죠. 62도 방향으로 사선을 그려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거 각도 변경을 하지 말고 X라인에 앵글을 쓰는 거죠. 62도. 그러면 이렇게 금방 각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이 안쪽에 있는 원은 반지름 33.6이고 여기 중심선은 38.4고 반지름은 6.4입니다. 서클 33.6, 서클 38.4. 자, 특성 일치로 한 번 더 서클 반지름 6.4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부분은 여기서 5mm 옵셋을 준 다음에 끊으시면 돼요. 이렇게 5mm 옵셋 주고 끊으면 여기는 이제 1차적으로는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 선이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선을 반지름만큼 옵셋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접하는 선이 그려져요. 옵셋 6.4mm 이렇게 옵셋을 해버리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접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을 옵셋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접선이 나옵니다. 자, 특성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령이 뭐냐면 여기 트림으로 조금 오픈해 놓습니다. 그러면 남는 부위를 이렇게 필렛 반지름 0 남는 부위를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뭔가 잘못했네. 옵셋 6.4 6.5로 했군요. 제가 트림으로 이렇게 끊고 필렛 반지름 0 그리고 남는 부위를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돼요. 원은 필렛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원은 필렛이 안 돼요. 이렇게 필렛 반지름 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트림으로 조금만 자릅니다. 그럼 얘는 호가 된 거죠. 원이 아니고 얘도 호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필렛에 적용이 돼요. 남는 부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작업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 해결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중심선에서 45mm 그러면 여기 중심선의 위치가 찾아지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106mm 옵셋하면 중심선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끝선입니다. 거꾸로 10mm 더 내려와야 되고 여기도 10mm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옵셋 45mm 다시 옵셋 106mm 옵셋 10mm 아래로 한번 아래로 한번. 자, 특성 일치를 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양쪽이죠. 이 아래쪽은 84 위쪽은 71 옵셋 84. 자, 좌우로 한 번씩. 자, 여기에 반지름 10mm인 원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5mm 옵셋 할까요? 그럼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그러면 이 아래 바닥은 끝났고요. 자, 이 위에입니다. 옵셋 71mm, 옵셋 5mm, 자,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5mm. 자, 트림하면 여기도 5mm 옵셋. 자, 트림으로 자, 선 정리. 그러면 자,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참고로 여기는 남겨놨습니다. 남겨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부터 가볼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설명드렸지만 중심선을 옵셋하면 돼요. 이거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라인, 탄젠트, 그 다음 골뱅이 100만큼 47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탄젠트 오스냅을 이용하면, 탄젠트 오스냅과 극좌표를 이용하면 그려져요. 두 번째 방법, X라인 앵글 47도, 옵셋 10mm. 중심선을 통과하고 있죠. 그럼 얘가 결국 중심선이란 이야기입니다. 옵셋 하면 돼요. 자, 필렛 여기 선 정리 다 됐고요. 자, 이쪽은 그럼 몇 도인가요? 몇 도인가요? 네, 마이너스 47도요. 이쪽이 플러스 47도죠. 이쪽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7도요. 옵셋 10mm. 자, 필렛. 자, 나머지 다 트림으로 끊어내면 네. 자, 여기는 기본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하단 부위를 만들어 보실까요? 자, 이 위에는요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끝에 하고 여기 끝에 수직으로 내려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필렛 선이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X라인 앵글 10도 여기네요. 옵셋 10mm.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필렛 처리하고요. 트림으로 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필렛 여기 트림을 조금 끊어서 필렛 처리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여기 이제 짜투리 처리할 필요도 없고요. 자, 적당히 이제 반쪽만 지워보면 되겠습니다. 트림 반쪽 지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선의 위치가 45mm 떨어져 있습니다. 옵셋 4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춰주고요. 요 끝에 보면 여기 라운드 가집니다. 반지름 10mm예요. 필렛 반지름 10mm. 자, 그러면 기본 모습은 다 완성됐네요. 자, 기본 모습 완성시켜 보시죠. 아니, 마지막은 아니겠네요. 자, 서클 반지름 5mm.
내구퉁이에 반지름 5mm 짜리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 여기 아래 홈이 있죠. 옵셋 38mm, 옵셋 2.4mm. 자,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되겠고,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기 하고 트림으로 다 끊어주고, 여기만 필렛 반지름 2.4mm로 라운드 주면 끝났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폴리곤이요.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우리 첫날 기억나시죠? 정다각형 그렸던 거. 네, 이제 폴리곤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원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51, 자, 여기다 다시 반지름 52. 자, 반지름 50짜리 원을 두 개만 그려볼까요? 이제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렉탱글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폴리곤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즉 몇 각형을 그릴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육각형이요. 모서리의 개수가 6개입니다. 그랬더니 센터 오브 폴리곤, 폴리곤의 중심점을 지정해 달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심점, 원의 중심점이죠. 원의 중심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옵션을 선택하랍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원 안에 내접하는, 이런 뜻입니다. 인이 어디 안쪽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인 시크리브드죠. 시크리브드라는 단어가 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요 시크리브드가 접하다는 뜻인데 안에 접한대요. 결국은 내접이란 뜻입니다. 서큐 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원에 대략적으로 외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먼저 내접부터요. 원 안에 들어간답니다. 자, 반지름 50엔터. 내접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똑같이 6개입니다. 자, 센터 오브 폴리곤 중심점 지정하고, 이번엔 서큐 시크리브드 외접합니다. 반지름 50입니다. 외접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이요. 악몽처럼 이렇게 떠오르죠? 자, 폴리곤 똑같아요. 똑같이 육각형입니다. 근데 여기 엣지 보이시나요? 네. 엣지를 눌렀더니 첫 번째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끝점을 입력하랍니다. 첫 번째 점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컨 엔드 포인트 오브 엣지, 두 번째 점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요.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까지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이 방향으로 50mm죠. 자,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이제는 그릴 수 있습니다. 삼각형 엣지, 사각형 엣지, 오각형 엣지, 칠각형 엣지. 우리 그때 칠각형 못 그렸죠, 그죠? 팔각형 엣지, 구각형 엣지, 십각형 엣지. 이게 이제 삼각형부터 십각형까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여기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 곡선입니다. 곡선. 그러니까 곡선을 그리는 명령어가 스플라인입니다. 요거 말고 스케치라는 명령어도 있는데 이제 요즘은 안 쓰니까 쓸만한 거 스플라인만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클릭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곡선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선을 그릴 건데 50mm 이렇게 50mm 짜리 선을 그리면 돼요. 지그재그로.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면 적당합니다. 요런 선을 두 개를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려 놓으시죠. 스플라인 명령어를 쓸 겁니다. 스플라인 명령어는 여기 있어요. 스플라인 명령어는 요 서랍을 열면 여기 두 개가 스플라인입니다. 찾으셨죠?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스플라인은 피트 곡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피트 곡선이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색상을 바꿔놨습니다. 곡선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정점을 통과하는 그죠?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피트 곡선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피트 곡선이라고 합니다. 피트 맞추다란 뜻입니다. 피트 곡선이라고 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명령어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스플라인, 여기 메소드 보이시죠? 자, 보시면 피트 커브, CV 커브 두 개입니다. 우리가 먼저 봤던 거, 요게 피트 커브고 얘가 CV 커브입니다. CV 커브로 바꿔서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피트 커브하고 CV 커브는 완연하게 곡선이 다르죠. 차이가 뭐냐면, 다시 설명하지만 피트는 해당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고 CV 커브는 뭐냐면은 접선입니다. 이렇게 접선으로 가는 거예요. 접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선으로 그 곡선을 그려주는 걸 CV 커브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도넛이요.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넛을 그리는 겁니다. 도넛. 그러면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도넛의 인사이드 안쪽 지름이요. 안쪽 지름을 먼저 물어봅니다. 30 그리고 엔터.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바깥쪽 지름이요. 50 엔터. 자, 그 다음에는 센터 오브 도넛의 중심점을 클릭해 보면 도넛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50을 줬고요.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3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인과 아웃을 알아서 바꿔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렇게 도트가 찍힙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자, 두 개 해보시죠. 여기에 변수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필, 그 다음에 리젠입니다. 얘는 0 또는 1만 들어갑니다. 또는 on, off만 돼요. 변수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진 값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내부를 채우거나, 그러니까 내부를 채우는 명령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P를 오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가 비어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좀 비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심지어 렉탱글을 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드 20mm. 자, 어떤가요? 요 속이 비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필. 이번엔 온이요. 어떤가요? 내부가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도너츠의 내부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필 오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리젠이라는 명령을 실행하시면 돼요. 화면 재생성이라는 명령입니다. 단축키는 R2입니다. 화면을 다시 재생성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정투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설계의 가장 기본은 정투상입니다.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아니구나. 삼각법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각법이 있고 이각법이 있고 삼각법이 있고 사각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삼각법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게 투상하고 투시하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설계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투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이해됐어요. 근데 투상이 뭔지 투시가 뭔지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투상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상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투상이 그러니까 기계 쪽이든 건축 쪽이든 인테리어든 토목이든 다 똑같아요. 정투상을 한 다음에 각 분야로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정투상한 다음에 기계로 가든지 정투상하고 건축으로 가든지 정투상하고 인테리어로 가든지 이 투상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투상을 가지고 만든 시험 문제가 CAT 2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기계 쪽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 기준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설계에 공통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투상입니다. 그러니까 CAT 2급은 그러니까 투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투상할 수 있냐? 내가 제시된 대로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CAT 2급입니다. CAD 활용 능력이죠. 그래서 이걸 잘하면 투상을 잘해요. 그러면 설계할 때 많이 편합니다. 유리해요. 제가 설계를 잘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오래 했고 많이 하기도 했지만 투상이 확실하니까 그래요. 투상을 잘하니까 설계가 이제 많이 쉬워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투상과 투시의 차이입니다. 보이시나요? 위에 거 요거 투시입니다. 사람의 눈은 두 개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근감이 생겨납니다. 가까이 있는 건 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여요. 똑같은 크기라도. 근데 훨씬 더 멀리 가면 어떤가요? 하나의 점으로 모이죠. 우린 그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점 또는 소실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원근감에 의해서 그 크기가 바뀌는 거. 결론은 소실점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 이건 투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건 바로 투시예요. 근데 투상은 소점이 없습니다. 그냥 무한대예요. 여기 있는 물체의 크기나 저 뒤에 있는 물체의 크기나 똑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눈에서 원근감을 빼버린 겁니다. 원근감을 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투상입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간에 어쨌든 크기가 같으면 똑같게 그리면 돼요. 자, 지금 보이시죠? 가번에 보면 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요 사선 있죠? 사선이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가는 사선 어떤가요?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거 투상 맞아요. 투상이 맞는데 여기 30도, 120도 똑같죠. 그래서 각도가 똑같다고 해서 등각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투상. 얘도 마찬가지예요. 길이는 똑같아요. 길이가 안 변했습니다. 각도가 15도, 15도 똑같죠? 등각투상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로 방향의 길이와 요 사선의 방향의 길이가 똑같죠? 얘도 투상이 맞습니다. 투상이 맞는데 각도가 한쪽만 있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 이렇게 불러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 라버는 어떤가요? 소점이 두 개 있네요. 소실점이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이 가로나 세로나 다 크기가 다르죠. 얘는 투시입니다. 라버는 투시예요. 결론은 투시는 소점이 생기는 거고 투상은 소점이 안 생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투상과 투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소점이 3개까지 생깁니다. 3소점까지 나와요. 4소점부터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1소점, 2소점, 3소점까지 나와요. 소실점이 하나 있으니까 1소점, 2개 있으면 2소점, 3개 있으면 3소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죠?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그것도 1소점 사진만이요. 자, 바로 여기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제 투상면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 이점세선 보이시죠? 가상선입니다. 가상의 투상면이 생겨서 살펴보면 그대로 이렇게 당겨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이렇게요. 쭉 이렇게 당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투상면에 투시가 아닌 투상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선과 요선 있죠. 늘 앞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일자로 딱 겹쳐지죠. 선이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의 위치와 이 선의 위치는 실제로는 어떤가요? 다르죠. 근데 투상으로 보면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봤다고 해서 평면이라고 하고 옆에서 봤다고 해서 측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오른쪽에서 봐서 우측면,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평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저면, 앞에서 보면 정면, 뒤에서 보면 배면. 이해되시나요? 좀 단어들이 많이 생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요, 앞에서 보는 거 정면, 그럼 이제 뒤에서 보는 건 배면, 그 다음에 위에서 보는 건 평면, 아래에서 보는 건 저면, 오른쪽에서 보면 우측이라고 하죠. 우측에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우측면,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 총 이렇게 6개입니다. 이 저자나 배자가 다 한자입니다. 다 한자예요. 저자는 아래 저자입니다. 아래서 보는 면. 배면이 등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누구더라?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인가요? 우상혁이라는 높이뛰기 선수 있죠. 높이뛰기 이렇게 보면 막 뛰어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등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걸 배면뛰기라고 해요. 중학교 때 이제 배면뛰기를 처음 배웠어요. 체육 시간에. 근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걸 배면뛰기라 그러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분명히 배면이면 이렇게 앞으로 넘어야 되는데 이건 등으로 넘는데 배면뛰기래요. 중학교 때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한자가 등이란 뜻을 가졌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앞에서 보면 정면, 뒤에서 보면 배면. 총 6개의 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린 3개만 봅니다.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상황에 따라서 왼쪽에서 본 걸 쓸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본 걸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저면까지는 씁니다. 근데 배면은 잘 안 써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정면이 어디 있을까요? 건물이나 인테리어. 우리 여기 이 공간에서 보면 정면이 어디죠? 여긴가요? 저긴가요? 없어요. 여긴 정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면 대신에 인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면이요. 인면. 설립자 써가지고 인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방향을 다 지정해줘요. 여기 A 방향 인면, B 방향 인면, C 방향 인면, D 방향 인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건물은요? 건물도 똑같아요. 동측 인면, 남측 인면, 서측 인면, 북측 인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주 출입구가 있는 곳을 남측 인면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나라 건물 중에 여러분들 기본 상식으로 볼 때 집이 동서남북 중 어디가 가장 따뜻하고 좋죠? 기본 상식으로 따져보시죠. 어느 방향으로 집을 지어야 집의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가요? 남향이잖아요. 그죠? 건물은 남향으로 지으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 출입구가 어딜 향하고 있어요? 남쪽을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쪽을 남측 인면으로 삼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가본 얘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선이 삐뚤어진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요. 선이 똑같아야 돼요. 자요. 리모컨이 있어요. 앞에서 봤어요. 위에서 봤어요. 앞에서 본 이 폭하고 위에서 본 이 폭이 어떤가요? 똑같죠. 근데 얘를 옆으로 삐뚤음하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가 있는데 생략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에서 본 거하고 옆에서 본 겁니다. 뭐가 같아요? 높이가 같죠. 똑같이 그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또 하나, 제가 여기를 앞면이라고 했어요. 그죠? 왜 앞면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여기가 앞면처럼 보이나요? 왜 앞면이죠? 이건 알아야 돼요. 왜 여기를 앞면으로 했을까요? 앞면을 정하는 기준, 정면을 정하는 기준. 정면을 정할 때는요, 사물의 특징이 가장 많은 곳을 정면으로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특징이 어딨나요? 여기 다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정면. 여기가 특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특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면. 이거는 점투상 할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려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물건 가져와서 그려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리지? 정면 어디 삼지? 그러면 제가 한 얘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어디가 특징이 제일 많지? 특징이 제일 많은 데를 정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크기가 지금 했던 얘기가 그거죠. 크기가 다른 거 이런 건 안 돼요. 이거 삐뚤음하게 그려도 안 되고 크기가 다르게 그려져도 안 됩니다. 자요. 이거 펼쳐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요게 정투상입니다. 요게 정투상이에요. 자, 근데 이거 말고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 타원을 공부할 겁니다. 타원을 볼 거예요. X라인 0도 90도 요 중심선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려보시죠.
서클 30, 서클 50 이렇게요. 트림으로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요. 잘라보시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을 다 지웠습니다. 타원이라는 건 원을 이렇게 찌그러뜨린 걸 타원이라고 하죠. 타원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타원이 생기는 조건이요. 언제 타원이 만들어질까요? 언제 타원이 생성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 떡국떡 많이 드셨죠? 떡국떡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어떻게 생겼나요? 네, 맞아요. 타원이요. 떡국떡이 타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봉이라 그러죠. 원기둥을 45도가 아닌 사선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이 타원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센터하고 엑시스 엔드 방식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원을 그릴 때는 엑시스 엔드, 그러니까 축의 끝점과 끝점을 지정하는 방식과 원의 중심, 그러니까 타원의 중심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엘립스를 실행하면 이렇게 명령어가 나와요.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택해 줍니다. 클릭. 그랬더니 other end point of axis, 이 축의 또 다른 끝점이요. 자, 점 두 개가 들어가니까 그 중간점이 타원의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distance to other axis, 다른 축에 떨어진 점. 자, 타원 그려지나요? 자, 엘립스. 그럼 여기 센터 있죠? 여기 타원의 중심점입니다. 타원의 중심점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축의 끝점. 자, 중심과 끝점을 지정하니까 반대쪽은 대칭이죠. 자동 계산됩니다. 나머지 축의 끝점 지정해주면 이와 같이 타원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정투상을 알려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각도는 45도로 맞춥니다. 각도는 45도. 그 다음 X라인 0도선 하나, 45도선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 요 아래쪽은 지웁니다. 왼쪽 아래는 지웁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옵셋 10mm, 이렇게 위아래로 10mm요. 위아래로 10mm. 그냥 아래로 10mm 하셔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아래로 10mm. 자, 이렇게요.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10mm. 이때 요 선은 중심선으로 이렇게. 자, 10mm, 10mm. 봉을 그리는 겁니다. 봉을 그릴 건데 반지름이 10mm 짜리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10mm씩 내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린 선이 이 선이죠. 이 선이죠. 이 선에서 10mm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 오른쪽에서 사선을, 그러니까 직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올립니다. 수직으로 올리는데 사선과 만났죠. 요때 클릭하고 왼쪽으로 뺍니다. 이렇게. 요 두 개도 역시 중심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옵셋 10mm, 얘를 이렇게 10mm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도 좋아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교차된 점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탑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모습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진 트림하시면 돼요. 사실은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한테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적당히 와서 제가 끊으면 되고요. 이렇게요. 가래떡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각도를 30도로 바꿉니다. 45도가 아닌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30도로 선을 그렸습니다. 여기 지웠어요. 이렇게 지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뾰족하게 자른 거죠. 자, 여러분들도 지워보시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가 원기둥이죠. 이 원기둥의 중심선과 이 사선이 교차되는 지점 있죠. 여기가 타원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타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의 선을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타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 돼요. 원의 중심선과 사선의 중심,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사선이 만나는 바로 요 지점이 타원의 중심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점 있죠? 여기가 끝점이니까 자, 끝점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엘립스. 뭐 끝점 방식도 좋고 센터 방식도 좋고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바로 이렇게요. 자, 타원 그려보시죠. 자, 이제 선을 지우고 여긴 트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사선의 단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타원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릴 건데요. 이번엔 아크입니다. X라인 0도, 90도, 120도.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번엔 아크 명령을 설명하죠. 반지름 50. 다 트림으로 자릅니다. 자, 요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호는 무조건 점 3개를 입력합니다. 무조건 점 3개가 들어가야 호가 만들어져요. 명령 안 쓸 거고요. 여기 있는 거 쓸 겁니다. 보시면 3포인트네요. 점 3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려지죠?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점 3개를 넣어야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호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센터. 호의 시작점, 중심점, 끝점.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길이. 요 세 가지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중심점, 시작점, 끝점. 여기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 첫 번째 입력하는 값하고 두 번째 입력하는 값이 뒤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반지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시작점, 중심점, 끝점입니다. 시작점 여기, 중심점 여기. 그 다음에 끝점을 내가 지정해주면 호가 그려지네요. 자, 그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 시작점, 중심점, 각도요. 아까 우리 요 각도 120도 줬죠? 자, 봅니다. 호의 시작점, 호의 끝점. 아니, 다시.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각도를 입력합니다. 120도. 그럼 딱 맞게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 중심점,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길이냐면 우리가 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호의 길이가 있고 하나는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호의 길이는 뭐냐면은 호 둘레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는 호 끝점에서 일직선상의 길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일직선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현의 길이에요. 현이 줄현자를 쓴 겁니다. 악기 중에 현악기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런 것들, 줄을 튕겨서 혹은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는 악기들 현악기라고 하죠. 양 끝을 묶어서 팽팽하게 당긴 거예요. 현악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랭슨이 바로 이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에요. 일직선상의 길입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의 길인데 여기까지가 86.6mm입니다. 이렇게요. 86.6mm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현의 길이는 이 지름보다 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건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반지름이 50이니까 지름이 100mm네요. 시작점, 중심점 100mm.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100점 001mm. 001mm면 아주 작은 수치죠. 근데 못 만들어요. 인벌브도 뜹니다.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시작점 끝점 각도요. 시작점 끝점, 자 각도가 120도. 그러면 이렇게 딱 중심에 맞춰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요. 자,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내가 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시작점 끝점 반지름. 시작점 끝점 반지름.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이 과제물은 이렇게 가로가 30이고 높이가 20이고 폭이 10입니다. 3, 2, 1입니다. 그래야 외우기 쉽고, 자, 이렇게 바라본 게 정면입니다. 이렇게 바라본 건 정면이 아니에요. 이게 정면입니다. 자, 그러면 X라인 0도, 다음 90도, 45도. 자, 45도요. 트림.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정면에서 본 걸 그립니다. 30, 20 여기가 보인단 말이죠. 옵셋 30, 20. 자, 트림으로 자릅니다. 자, 이렇게 그려 보실까요? 이번에는 적당히 선을 띄웁니다. 적당히. 이 적당히라는 말이 무서운 말인데,
요 중간에 치수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mm 좌우, 위아래 혹은 좌우로 옵셋, 나머지 필렛으로 자, 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정면 제일 첫 번째 과제물입니다. 요 과제물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요 부분에 트림이 생겼습니다.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저는요, 이 부분 여기를 보시면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 선은 그대로 보여요. 자, 근데 왼쪽에서 보면 여기가 보이는 거죠. 이 선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놓는 게 맞아요. 오른쪽에서 보면 여기가 보이는 거죠. 여기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히든선 만들어 줘야 돼요. 은선. 자, 은선은 3번 로드 히든. 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선을 은선으로 이렇게 하나 빼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은선을 하나 빼주시면 돼요. 자, 은선 한번 넣어 보시죠.